명퇴하래? 좋아. 58세 과장이 3개월 만에 회사를 인수한 실화. 3개월 후에 나. 2024년 6월 15일 오전 9시 한성테크 본사 정경. 김영수의 낮고 담담한 목소리. 오늘은 내가 이 회사의 CEO가 되는 날이다. 3개월 전 나는 이 건물에서 쫓겨났다. 30년을 바친 회사에서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낙인과 함께. 하지만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다. 나를 내쫓은 그들이 이제는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모든 건 그날 그 순간부터 시작됐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인사팀 회의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알았다. 오늘이 내 차례라는 걸. 김 대리가 어제부터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 내게서 슬며시 거리를 뒀다. 50대 직원 5명이 이미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으니까. 인사팀장 최민수, 김영수 과장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 30년을 일한 사람을 자르면서 감사하다니. 그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다. 상부의 지시를 전달하는 기계가 된 눈. 명예퇴직 신청서. 최민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해? 무엇을? 내 청춘을 바친 30년을 종이 한 장으로 끝내는 걸? 김영수,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까?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다. 최민수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인간적인 미안함이 스쳤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만 나오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처리됩니다. 김영수는 펜을 잡는 내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58세 이 나이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복도 너머 전무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준혁 전무의 목소리였다. 복도 너머에서 그래, 오늘도 한 명 정리했어? 수고했어, 최 팀장.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구조조정이 아니라 청소였다. 박준혁이 원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대청소. 2개월 전 박준혁 전무부임. 모든 게 2개월 전 그가 왔을 때부터 시작됐다. 박준혁? 37세. 국내 최고 재벌 JH그룹 회장의 3남. 미국 MBA를 마치고 낙하산으로 우리 회사에 내려왔다. 첫 출근 날 그는 전 직원 앞에서 선언했다. 한성테크를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과감한 혁신이 필요합니다. 올드한 사고방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올드한 사고방식, 그게 우리를 지칭하는 말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지혜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 50대 직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생산부 박 부장 32년 근속 명퇴. 품질관리부 2차장 28년 근속 명퇴. 영업부 정 과장 25년 근속 명퇴. 그리고 오늘 내 차례가 온 것이다. 서명을 하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이게 내 30년의 끝이라는 게. 최민수 과장님, 진심으로 죄송했습니다. 김영수, 최 팀장님도 어쩔 수 없었겠죠. 언젠가 최 팀장님 차례가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박준혁과 마주쳤다. 그는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골프나 치면서. 전무님도 조심하세요. 인생은 부메랑이라고 하더군요. 박준혁, 김 과장님도 나이 드시니 철학적이 되시네요. 근데 아시죠? 부메랑은 젊은 사람이 던져야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곧 그 부메랑에 맞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나조차도. 김영수의 사무실 오후 5시 짐 정리를 하고 있다. 텅 빈 사무실이 낯설었다. 30년간 나의 성처럼 여겼던 이곳이 책상 서랍을 여는 손. 첫 번째 서랍. 1994년 신입사원 시절 사원증. 파릇파릇했던 28살 청년의 얼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쓴 입사 다짐문. 두 번째 서랍. 2001년 우수사원상 상패. IMF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데 기여한 공로였다. 그때 사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었다. 김대리,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의 미래야. 상패를 쓰다듬으며 미래라. 그 미래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세 번째 서랍. 가족 사진들. 아내와의 결혼식 사진. 첫째가 태어났을 때, 둘째가 대학 합격했을 때, 막내가 아직 고등학생일 때, 사진들을 하나씩 보는 김영수. 이 사진들 속 시간 동안 나는 늘 회사에 있었다. 가족 행사보다 회사 일정이 먼저였고 아이들 학예회보다 야근이 중요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회사는 나를 버렸다. 갑자기 멈추는 손, 서랍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네 번째 서랍 가장 안쪽, 먼지가 쌓인 서류 봉투 하나. 대한민국 특허 제10-2019-0156-782호 스마트 품질 관리 시스템. 김영수와 이게 있었지. 2019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를 회상하며 2019년 5년 전 2019년 여름. 그의 여름은 유독 더웠다. 회사는 대기업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었고 품질 관리 시스템 개선이 급선무였다. 남들 퇴근한 사무실에서 나는 혼자 남아 있었다. 유튜브로 파이썬 강의를 들으며 50대 중반에 코딩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았다. 아내 목소리 전화 통화 또 야근이에요? 밥은 먹었어요? 응, 먹었어. 늦지 않게 들어갈게. 거짓말이었다. 컵라면으로 때우며 코드를 짰다. 한 줄 한 줄 시스템을 만들어 갔다. 6개월의 시간. 개인 돈 500만 원. 수백 번의 시행착오. 드디어 완성했을 때 나는 확신했다. 이 시스템이 회사를 바꿀 것이라고. 임원진 앞에서 발표하는 김영수.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불량률을 70% 줄일 수 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품하는 임원들, 핸드폰 보는 임원들. 당시 상무 김 과장 고생은 했는데 우리가 왜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써야 하죠? 차라리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다른 임원 그래. 김 과장이 IT 전문가도 아니고 생산 관리나 잘하지. 왜 엉뚱한데 시간을 쓰나? 망연자실한 김영수 USB를 집어넣는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서 특허를 출원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현재 특허증을 바라보는 김영수. 그때는 상처받았지만 이제 보니 이게 내 부메랑이 될지도. 퇴근 시간 지하철 오후 6시 30분. 30년 만에 처음으로 정시 퇴근 지하철을 탔다. 사람들로 빽빽한 지하철. 다들 지친 얼굴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김영수 옆자리 젊은 직장인들의 대화가 들려왔다. 우리 회사도 50대 부장님 나가셨대. 어차피 은퇴할 나이잖아. 자리 비워줘야지. 맞아. 꼰대들 때문에 승진이 막혀서. 김영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창밖을 바라본다. 꼰대라. 나도 그들 눈에는 그저 꼰대였겠지. 30년 경험이 꼰대 한 단어로 정리되는 세상. 집 앞 도착 현관문을 여는 손이 망설인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여보, 나 회사에서 잘렸어. 이 한마디를 어떻게 언제 말해야 할까? 아내의 밝은 얼굴에 어떻게. 아내 정숙 어머, 일찍 왔네? 오늘 회식 없어?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는 김영수. 잘 됐다. 오늘 삼겹살 사왔어. 막내도 오늘 일찍 온대. 식탁을 차리는 아내를 멍하니 바라보는 김영수. 아내는 아직 모른다. 내일부터 나갈 회사가 없다는 걸. 다음 달부터 월급이 없다는 걸. 막내 수진. 아빠, 오늘 일찍 오셨네? 아빠, 나 이번 학기 등록금 600만 원인데 이번 달 내에 내야 해요. 아내와 딸의 기대 어린 눈빛, 주머니 속 명퇴 서류를 만진다. 알았어. 걱정하지 마. 또 거짓말을 했다. 밤 11시 서재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김영수 잔액 875만 2,340원. 계산기를 두드렸다. 퇴직금 8천만 원에서 대출 상환 3천만 원 마이너스, 수진이 등록금 600만 원 마이너스, 생활비 월 300만 원을 빼면 통장 잔액과 남은 돈을 합하니 4,975만 2,340원만 남았다. 한숨을 쉬며 특허증을 다시 꺼내보는 김영수. 이 종이 한 장이 뭔가 되려나? 다음 날 아침 3월 16일 토요일. 밤새 고민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욕실 거울 앞 자신을 바라보는 김영수. 거울 속 늙어가는 남자. 58세, 실직자.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준혁, 내가 나를 쓸모없다고 했지? 증명해 보이마.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가족이 모르게 출근 시간에 집을 나오며 특허증을 들고 나가는 김영수. 첫 번째 행선지는 변리사 사무소였다. 내 특허의 진짜 가치를 알아야 했다. 변리사, 어떻게 오셨습니까? 김영수, 이 특허의 가치를 평가받고 싶습니다. 특허증을 건네는 김영수, 서류를 검토하는 변리사. 스마트 품질 관리 시스템. 잠깐만요. 이거 혹시 직접 개발하신 겁니까? 네, 5년 전에 혼자서. 변리사가 놀란 표정을 짓는다. 이 정도 기술이면 지금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서 핵심 기술인데요. 최소 10억 이상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김영수의 눈빛이 빛난다. 10억? 내가 만든 게 10억의 가치라니. 이 특허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실 텐데요. 은행 대출이나 투자를 받으셔야 할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김영수. 두 번째 행선지는 정보 수집이었다. 한성테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아야 했다. 동네 치킨집 3월 20일 저녁. 이대리에게 연락했다. 생산부에서 15년간 함께 일한 후배였다. 이대리, 형님, 정말 나가신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형님이 없으면 생산부가 안 돌아갑니다. 됐어. 나 없어도 잘 돌아갈 거야. 그보다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소주를 따르는 이대리,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형님, 이거 비밀인데요. 박 전무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프로젝트? 미래산업이랑 스마트 팩토리 구축 계약이요. 규모가 500억이래요. 김영수, 놀란 표정을 지으며 소주잔을 내려놓는다. 500억? 한성테크 연 매출이 1,000억인데? 이대리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핵심 기술이 없어서 외주를 줘야 하는데 견적이 10억이 나왔대요. 김영수 표정이 환해지며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김영수는 속으로 10억. 내 특허 가치가 10억. 이대리,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박 전무가 직접 나서서 형님 같은 분들 내보냈잖아요. 정작 기술은 형님이 5년 전에 만든 거랑 비슷한 걸 찾고 있대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준혁은 몰랐던 것이다. 쓸모없다고 내쫓은 내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걸. 김영수, 미래산업 담당자가 누군지 알아? 이대리, 미래산업기술이사 강 전무요. 까다롭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명함을 건네는 이대리, 강 전무 명함을 건네받는다. 이제 판이 짜이기 시작했다. 은행 내부 3월 22일 기영미움은행. 특허를 담보로 창업 대출을 받으러 갔다. 말끔하게 정장을 입고 사업계획서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은행 대출 상담원 김영수님, 58세시군요. 김영수, 네, 하지만 30년 경력이 있고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펼치는 김영수 시큰둥한 표정의 상담원. 상담원, 죄송하지만 담보가 있으신가요?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요. 아파트는 전세입니다. 하지만 이 특허가 10억 가치가 있다고 변리사가 평가했습니다. 특허는 담보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령대가 퇴직할 나이라서도 그렇고 상환 능력 평가는 갚을 수 있는 담보나 월 소득을 봅니다. 죄송합니다. 거절을 당했다. 나이가 죄인 세상이구나. 두 번째 은행 시오치은행 상담원 58세의 창업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세 번째 은행 이응리을은행 은행 상담원 정년이 얼마 안 남으셔서 안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은행 희은리은은행 은행 상담원 죄송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저희 은행은 어렵겠습니다. 거절한 곳, 두 곳, 세 곳, 네 곳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는 김영수. 네 군데 은행. 모두 같은 대답은 거절이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거리를 걷는 김영수 손에는 구겨진 사업계획서가 있다. 30년 경력도 특허도 소용없구나. 단지 58세라는 이유만으로 절망감이 밀려왔다. 정말 이대로 끝인가? 허름한 동네 치킨집 3월 25일 밤 10시. 네 번째 희은리은은행에서도 거절당한 날. 혼자 소주를 마시러 동네 치킨집에 갔다. 구석자리에 앉은 김영수 좌절한 모습으로 소주를 따른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 사장님,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고개를 돌리는 김영수 놀란 표정. 김영수 회장님? 정태수 회장, 정태수 72세, 한성테크 창업주. 한성테크를 창업한 정태수 회장이었다. 5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정태수 회장, 김 과장 아닌가? 이런 데서 만나네. 김영수 회장님이 이런 서민적인 곳에 은퇴하고 나니 갈 곳이 여기밖에 없더군. 자네도 혼자인가? 합석해도 되지? 자리를 옮기는 정태수, 마주 앉는 두 사람. 자네 소식 들었네. 박준혁 그놈이 자네를 내쳤다며? 고개를 끄덕이는 김영수. 구조조정이라고 하더군요. 구조조정? 웃기는 소리. 그놈이 내 회사를 망치고 있어. 소주를 단숨에 들이키는 정태수,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내가 40년간 키운 회사를 재벌 도련님 놀이터로 만들고 있어. 경험 많은 직원들 다 내쫓고. 하지만 이제 회장님도 경영권이 없잖아요. 없지. 하지만 갑자기 눈빛이 변하는 정태수. 자네 5년 전에 만든 그 시스템 아직 갖고 있나? 놀라는 김영수.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정태수, 나는 다 알고 있었네. 자네가 밤새 만든 그 시스템. 당시 임원들이 무시했지만 나는 가치를 알았어. 김영수가 특허증을 꺼내 보인다. 그때 다 반대했지만 전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증을 보는 정태수 눈에서 빛이 났다. 손가락을 튕기며 이거야. 이게 있었구먼 소리를 지르며 정태수는 호탕하게 웃는다. 자네 나와 손잡지 않겠나? 무슨 말씀이신지? 정태수 진지한 표정 지며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며 김영수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간다.
내 회사를 되찾고 싶네. 아니,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고 싶어. 자네가 도와준다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정태수 통장이었다. 30억이 있네. 비자금이야. 아무도 모르는 돈이지. 통장에 찍힌 30억 원을 보고 김영수는 놀란다. 회장님, 이건 40년간 비상금으로 모은 돈이네. 이 돈으로 회사를 되찾자. 하지만 30억으로 회사를 인수하기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자네 특허가 필요한 거야. 미래산업 500억 계약, 그거 자네가 따내게. 그럼 판이 바뀔 거야.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며 결의에 찬 표정을 짓는다. 어떤가? 58세 실직자로 끝낼 건가? 아니면 CEO가 되어볼 건가? 김영수 주먹을 쥐면서 결심하는 표정을 지으며 몇 초간 말이 없다. 하겠습니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김영수와 정태수는 두 손을 서로 맞잡는다. 카페 단체룸 3월 28일 작전 회의를 한다. 정 회장과 손잡은 지 사흘이 지났다. 또 다른 동지들을 모았다.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박철수 57세, 전 생산부장 32년 근속 후 명퇴. 이상우 55세, 전 품질관리차장 28년 근속 후 명퇴. 정민식 54세, 전 영업과장 25년 근속 후 명퇴. 최기태 56세, 전 기술부과장 27년 근속 후 명퇴. 한동욱 59세, 전 재무부과장 30년 근속 후 명퇴. 모두 박준혁에게 쫓겨난 사람들이었다. 박철수, 영수, 정말 가능한 일인가? 우리가 회사를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김영수 테이블에 서류를 펼친다. 미래산업 계약서 초안이 보인다. 이 500억 계약을 우리가 따낼 겁니다. 제 특허와 여러분의 경험을 합치면 가능합니다. 이상우, 하지만 자금이 없잖아요. 정태수 회장이 문을 열고 등장하며 그건 내가 해결하지. 30억이 있고 자네들 퇴직금 합치면 가능하네. 각자 통장을 꺼내는 동료들. 정민식, 제 퇴직금 4천만 원입니다. 다. 최기태, 저는 3,500만 원 있습니다. 한동욱, 5천만 원 보탭니다. 계산하는 김영수, 이것저것을 다 합치면 총 합계 50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50억? 충분합니다. 시니어테크라는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박철수, 시니어테크? 네. 평균 나이 56세. 경력 합계 180년. 대한민국 최강 시니어 기업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인다. 희망이 보이는 표정들이다. 정태수, 자, 그럼 작전을 짜자고. 어떻게 미래산업을 공략할 건가? 화이트보드에 방법을 적어 내려가는 김영수. 첫째, 제 특허를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둘째, 미래산업에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합니다. 셋째, 한성테크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상우, 박준혁이 가만히 있을까요? 비장한 미소를 짓는 김영수. 그가 방해할수록 좋습니다. 실수를 하게 될 테니까요. 4월 5일 작은 사무실에서 시니어테크 창업날이다. 낡은 건물 3층에 자리 잡은 월세 100만 원짜리 작은 사무실. 하지만 여기가 우리의 시작점이었다. 컴퓨터를 설치하는 모습들, 각자 자리를 잡는 시니어들. 박철수, 와, 오랜만에 신입사원 된 기분이네. 정민식, 그러게. 30년 만에 다시 시작이라니. 진지하게 일하기 시작하는 모습. 각자의 전문 분야가 살아났다. 박철수는 생산 공정을 설계했고, 이상호는 품질 기준을 수립했고, 정민식은 영업 전략을 짰고, 최기태는 기술 구현을 담당했고, 한동욱은 재무 계획을 세웠다. 김영수 코딩하는 모습 옆에서 돕는 최기태.
최기태 형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그렇네. 역시 경험이. 시스템 화면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 2주간의 밤샘 작업. 드디어 프로토타입이 완성됐다. 이상호 테스트 결과 나왔습니다. 불량률 감소 73%, 생산성 향상 45%, 환호하며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시니어들. 정태수, 이제 미래산업을 공략할 차례군. 전화를 거는 정민식, 미래산업 강전무님, 시니어테크 정민식입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만날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 본사 4월 20일 디데이. 대한민국 5대 기업 미래산업. 그 거대한 건물 앞에 선 6명의 시니어들. 정장 차림의 시니어 테크팀 긴장된 표정들. 박철수 떨리네. 30년 만에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야. 김영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80년의 경험이 있잖아요. 회의실 입장한다. 미래산업 임원들. 강준혁 전무, 미래산업 기술총괄 외 임원 5명. 강준혁 전무 시니어 테크. 특이한 이름이네요. 설립한 지 2주 됐다고요? 김영숙 네. 하지만 저희 경력은 합쳐서 180년입니다. 웃는 임원들, 진지한 시니어들. 강준혁, 그래서 뭘 보여주실 건가요? 노트북을 여는 김영수, 스마트 품질 관리 시스템입니다. 제가 5년 전 개발한 특허 기술이죠. 시연 시작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는 화면이 보인다. 김영수, 불량품을 사전에 감지하고 생산 라인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합니다. 테스트 결과 그래프를 제시하니 임원들의 표정들이 변하며 놀란다. 다른 임원, 불량률 73% 감소. 이게 가능한가요? 이상호, 28년간 품질 관리를 했습니다. 이 수치는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박철수 생산 공정과 연계하면 전체 생산성을 45% 높일 수 있습니다. 강준혁 전무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한성테크도 우리와 계약 협의 중인데요. 김영수, 한성테크에는 이 기술이 없습니다. 외주를 주려고 10억을 책정했죠. 놀란 임원들. 강준혁, 그 정보를 어떻게 아십니까? 정태수, 제가 한성테크 창업자 정태수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제 회사에서 20년 이상 일한 분들이죠. 더욱 놀란 임원들. 강준혁, 정 회장님이 왜? 정태수, 내 회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기술력은 여기 있습니다. 잠시 정적이 감돈다. 임원들끼리 눈빛 교환한다. 강준혁, 일주일 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나 묻겠는데 왜 우리와 일하려 하십니까? 김영수 일어서며 증명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을. 4월 23일 프레젠테이션 3일 후. 김영수 휴대폰 전화벨이 울린다. 발신자 박준혁 전무. 박준혁, 김 과장님? 아니, 김 사장님이라고 해야 하나? 식사나 한번 하시죠. 고급 호텔 레스토랑 그날 저녁 7시.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 박준혁은 여유로운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다. 박준혁, 잘 오셨습니다. 와인 한잔 하시죠? 김영수, 바로 본론을 듣고 싶습니다. 박준혁, 미래산업에 프레젠테이션 하셨다고요? 제 귀가 참 빠르거든요. 김영수, 그래서요? 박준혁, 특허 저희에게 파시죠. 5억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차가운 미소. 김영수, 500억 계약의 핵심 기술을 5억에요? 박준혁, 김 과장님, 현실을 보세요. 미래산업 강준혁 전무, 제 아버지와 골프 친구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계약은 물거품이 됩니다. 주머니 속에서 녹음기를 켜는 김영수, 그래서 저를 명퇴시킨 겁니까?
박준혁 득이의 미소. 눈치는 빠르시네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50대 정리하고 스마트 팩토리로 이미지 쇄신. 아버지 회사 이미지도 좋아지고 저도 실적 쌓고. 김영수, 그런데 제가 특허를 갖고 있었군요. 박준혁, 그게 실수였죠. 김 과장님이 그런 걸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엑셀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이. 주머니 속에서 녹음은 계속되고 있다. 김영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30년 헌신한 직원들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습니까? 박준혁, 비즈니스예요. 김 과장님. 감상적일 필요 없어요. 늙은 나무는 베어야 새 나무가 자라죠. 녹음 종료하며 일어서는 김영수. 김영수, 잘 들었습니다. 5억은 거절하겠습니다. 박준혁, 후회하실 겁니다. 한성테크가 미래산업과 계약하면 김 과장님 회사는 끝이에요. 김영수, 그럴까요? 두고 보시죠. 레스토랑을 나가는 김영수, 당황한 박준혁 표정이다. 시니어테크 사무실 다음 날 아침. 정태수, 녹음이 잘 됐나? 녹음 파일 재생된다. 박준혁 목소리.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정태수, 이놈이 내 회사를 이렇게. 한동욱, 이걸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김영수, 아직입니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전화벨이 울린다. 강준혁, 김 대표님, 계약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김영수, 말씀하세요. 강준혁, 한성테크를 인수합병 하셔야 합니다. 생산 설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성테크가 매각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시니어들 논란 표정. 정태수 회장 눈빛 변화. 김영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수, 운명이군. 내 회사를 되찾을 기회가. 긴급 회의를 6명이 한다. 김영수, 한성테크 현재 시가총액은? 한동욱, 약 200억입니다. 하지만 부채가 100억이 있어서. 정태수, 내가 대주주들을 설득하겠네. 박준혁의 경영 실패를 알리고. 작전 짜는 시니어들. 이사회 회의실. 5월 10일 한성테크 임시 주총회장. 정태수 회장이 비상 소집한 임시 주주총회. 대주주들이 모두 모였다. 정태수, 여러분, 한성테크가 위기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시작. 부채 증가 그래프가 보여진다. 정태수, 박준혁 전무부의무. 부채는 50억에서 100억으로 늘었습니다. 핵심 인력은 모두 퇴출됐고 미래산업 계약도 불투명합니다. 술렁이는 주주들. 대주주 A,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태수, 시니어테크가 인수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미래산업 계약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등장. 특허증과 계약서 제시하며. 미래산업과 500억 계약.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논란 주주들. 박준혁 당황한 얼굴로 입장한다. 박준혁,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정 회장님, 은퇴하신 분이 뭐 하시는 겁니까? 정태수, 내가 세운 회사가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으라고. 그럴 순 없지. 녹음 파일 재생한다. 박준혁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50대 정리하고 오래된 나무를 베어야 새로운 나무가 자립니다. 경악하는 주주들. 얼굴이 창백해지는 박준혁. 대주주 B, 박전무, 이게 사실입니까? 박준혁, 이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가짜예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정태수, 표결하겠습니다. 시니어테크의 인수합병에 동의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하나둘 손을 드는 주주들. 찬성 78%다. 정태수, 그럼 찬성 78% 가반수가 넘었으므로 시니어테크 인수합병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CEO는 김영수 대표입니다. 망연자실한 박준혁,
일어서는 김영수 2024년 6월 15일 명퇴 후 정확히 3개월이 지난 한성테크 대강당. 300명의 직원이 모인 대강당. 그들 중 많은 이가 나를 기억했다. 사회자, 신임 CEO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김영수 대표님. 단상으로 걸어가는 김영수, 복잡한 표정과 수군거리는 직원들. 단상에 서자 3개월 전이 떠올랐다. 같은 자리에서 명퇴 통보를 받았던 그날.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3개월 전 저는 이곳에서 명퇴했습니다. 술렁이는 직원들 놀란 표정들. 김영수, 30년을 일하고 쓸모없다는 이유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조용해지는 강당. 김영수, 왜냐하면 이 회사는 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1994년 입사해서 2024년까지 제 청춘과 인생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50대 직원들은 눈물이 고이기 시작한다. 젊은 직원들은 진지한 표정이다. 김영수, 앞으로 한성테크는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경험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기겠습니다. 셋째, 명퇴당한 모든 직원을 재고용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지며 환호하는 50대 직원들. 김영수, 젊음은 열정입니다. 하지만 경험은 지혜입니다.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회사가 됩니다. 박수를 치며 전 직원 기립한다. 인사팀장 최민수가 다가왔다. 최민수 대표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최 팀장님도 피해자였으니까요. 이제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 봅시다. 악수하는 두 사람 주위로 훈훈한 분위기가 퍼져간다. 김영수, 그리고 한 가지 더. 박준혁 전무는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박수 더 크게 치며 직원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나온다. 6개월 후 2024년 12월. 뉴스 앵커, 한성테크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산업과의 500억 계약 성공과 스마트 팩토리 구축으로 한성테크 사옥 전경이 보인다. CEO 집무실에서 김영수는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매출 1,500억 전년 대비 50% 증가. 영업이익 200억 전년 대비 100% 증가. 노크를 하며 들어오는 박철수 대표님, 좋은 소식입니다. 명퇴했던 직원 45명 전원 복직했습니다. 김영수, 수고했어요. 박철수, 그리고 60세 신입사원 채용건도 10명 최종 합격했습니다. 미소 짓는 김영수. 좋아. 경험이 자산인 회사 만들어가고 있구만. 창밖을 보는 김영수, 정문 현판을 바라본다. 현판에 경험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한성테크. 그때 전화가 왔다. 아내였다. 아내 정숙, 여보, 뉴스 봤어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김영수, 고마워. 당신이 믿어줘서 가능했어. 정숙,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박준혁한테 복수한 거예요? 잠시 생각하는 김영수, 복수가 아니야. 증명한 거지. 50세도 60세도 70세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걸. 책상 위 사진, 시니어 테크 창업 멤버들과 찍은 사진을 김영수는 바라본다. 정숙, 당신 말이 맞아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1년 후 2025년 6월 한성테크 창립 50주년 기념식. 대강당은 축제 분위기였다. 창립 50주년 기념식. 무대 위 김영수, 객석에 정태수 회장. 김영수, 한성테크 50년 역사는 도전과 혁신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 50년은 경험과 젊음이 함께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로는 50년이지만 철학이 있으면
10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주신 인간의 본성인 서로의 처지를 걱정하는 동정심. 이 동정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박수 소리와 카메라가 객석을 비춘다. 객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다. 명퇴 후 복직한 45명의 직원들. 새로 입사한 60세 신입사원 10명. 그리고 박준혁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 있다. 박준혁도 있었다. 그는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내가 고소를 취하했다. 기념식이 끝난 후 그가 다가왔다. 박준혁, 김 대표님, 김영수, 박전무, 박준혁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소 취하해 주셔서. 김영수, 박전무도 배웠을 겁니다. 경험의 가치를. 네, 많이 배웠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것도요. 고개 숙이고 떠나는 박준혁, 그를 바라보는 김영수. 김영수는 생각한다. 복수는 증오로 하는 게 아니다. 성공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정태수 회장 다가온다. 정태수, 자네 덕분에 내 회사가 제자리를 찾았네. 고맙네. 김영수 아닙니다. 회장님이 기회를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정태수, 이제 진짜 은퇴할 수 있겠어. 회사를 자네에게 맡기고. 두 사람 악수와 따뜻한 미소를 띈다. 김영수 사무실, 창밖 퇴근하는 직원들을 바라본다. 그 중에는 65세에 입사한 신입사원도 있었다. 30년 경력의 엔지니어였지만 나이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제 그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다. 책상 위에 2개의 사원증을 바라본다. 1994년 신입사원 사원증과 2024년 CEO 사원증이 나란히 올려져 있다. 30년의 시간. 신입사원에서 CEO까지. 그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수는 증명했다. 58세 명퇴. 누군가에겐 끝이겠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경험은 자산이다. 그리고 도전엔 은퇴는 없다. 내 이름은 김영수, 58세에 명퇴당하고 3개월 만에 CEO가 된 사람이다. 이것이 내 이야기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든 당신의 경험은 가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 2막은 지금부터입니다. 대한민국 50대 이상 명퇴자 연간 10만 명. 60세 이상 재취업률 23%. 시니어 창업 5년 생존율 72%. 청년 창업 45%. 경험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